네,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입니다. 제47강이요. 운동량과 충격량, 또 운동량 보존 법칙. 뭐냐, 우선 운동량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질량과 속도의 곱. 그런데 이걸 기호로 쓰려다 보니까 질량을 우리가 매스라고 그랬잖아요. 매스 M. 그 다음에 속도를 V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질량과 속도의 곱 MV인데, 얘도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면 이게 M이 돼, M. 그럼 이게 M은 MV,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M이, V가 항상 1이라는 얘기니까. 그 M을 못 써. 그 다음에 M 다음에 나오는 알파베트가 N이에요. N을 쓰니까 N은 개수나 몰수를 나타내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써요. 그 다음에 O예요. O는 써놓고 보면 0 같아, 0. 그래서 자음은 안 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예요, P. 그래서 운동량을 나타내는 기호가 P입니다, P. 그래서 P는 MV 이렇게 써요. 왜 운동량을 왜 P로 씁니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돼요. 각운동량은 바깥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각운동량은 R 곱하기 P인데, 그때는 요거의 앞단어인 L을 써요, L. 그래서 각운동량은 R 곱하기 MV거든요. 요거는 L로 쓴다고, L. 앵귤러 모멘텀이거든요. 각운동량 영어로.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 A도 안 되고 뭐 M도 안 되니까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앞에 단어는 L로 쓴다. L. L은 RMV. 이렇게 쓴다는 걸 하나, 뭐 상식이라면 상식이고요. 뭐 토막 지식이라면 토막 지식이죠. 좀 알아두셔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얘기는 힘과 작용 시간의 곱이야. 이 충격량 임펄스죠? 임펄스 이퀄 포스 더하기 타임. 이게 평균력이 아닐 때는 F dt 이렇게 놓고 인테그랄 붙여서 0부터 t까지 전체적으로 해주는 걸 우리가 임펄스라고 부른다. 이건 벡터니까 이렇게 벡터, 이것도 벡터. 이렇게 원래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이지만 뭐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래서 이 충격량은요, 그림을 그리면 이게 힘이고 F, 이게 시간 T인데,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작용,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하면 크고요. 넓게 분포를 하면 시간이 커지면 이 작용하는 점, 최고점의 힘이 적죠. 이거의 면적이 FT 그래프의 이 면적이 곧 충격량인 거죠. 이게 FT 그래프의 면적이 되니까, 그래서 충격량을 계산할 때
동일한 충격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B에 작용하는 힘이 적은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충격량하고 운동량은 차원이 같아요. 차원. 힘과 작용시간 뉴턴 세크인데, 뉴턴 세크. 근데 뉴턴이라는 게 킬로그램 미터 파세크 제곱이라는 말이야. 이거 킬로그램 미터 파세크 제곱에다가 세크를 또 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 파세크가 돼서 질량과 속도의 곱인 운동량의 단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같거나 차원이 같으면 동일한 본질적으로 같은 물리량이거든요. 차원이 같은 두 물리량은 본질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본질이 같다.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과 본질이 같은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건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델타 mv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F는 어떻게 될까요? T분의 질량이 같으면 M의 델타 V죠? 여기서 말하는 T는 사실상 델타 T와 마찬가지니까 T분의 델타 V는 가속도 A와 같아요. 그러니까 F 이꼬로 MA가 성립되는 거죠? F 이꼬로 MA의 또 다른 표현이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물리학적으로. 네. 그래서 고급스럽게 정해요. 힘을 이제는. 힘이란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율. 이렇게 표현하고 F는 미분형으로 dPdt 이렇게. 이게 벡터면 이것도 벡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 물리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네. 힘이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거는 고전역학에서만 성립해요. 요거는 F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요거는 고전역학, 다시 말하면 뉴턴 역학에서만 성립하는 거지만 힘은 뭐냐?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율이다. 이거는 현대 물리학까지 포함해서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다 포함해서 다 성립되는 거니까 이게 훨씬 우수한 개념이죠. 힘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질문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힘의 본질이 뭡니까? 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율이다. 즉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물체가 변화한 운동량의 크기를 바로 힘이라는 물리량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죠. 100점.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고립계에서 두 물체의 충돌 전 운동량과 두 물체의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같다. 이걸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물리학에서는 보존 법칙이 굉장히 많아요. 요게 프라임 로, 이거는 첫 번째 으뜸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물리학 전 분야에 걸쳐서 언제나 성립되는 근본 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것들은 조건이 이제 있을 때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때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까지 포함해다 보면 성립하지만, 그래서 보통 열역학 제1법칙을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도 더 먼저 선행해서 성립하는 법칙이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고리깨라는 것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 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P1 벡터 플러스 P2 벡터는 P1 프라임 벡터 플러스 P2 프라임 벡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좀 쉽게 표현하면 M1V1 벡터 플러스 M2V2 벡터는 M1V1 프라임 벡터 플러스 M2V2의 프라임 벡터 이렇게 또 표시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립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것이, 우리가 여기서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공부하고 가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반발계수예요, 반발. 충돌과 반발계수. 충돌과 반발계수. 먼저 충돌을 보면요, 충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완전 탄성 충돌, 또는 그냥 탄성 충돌. 탄성 충돌,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세 번째가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요 세 가지, 요 경우는 언제나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되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얘만 성립되고 나머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요거는 반발계수 2가 1이에요. 요거는 반발계수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얘는 반발계수 얘가 0이야, 0.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물질 충돌 후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군사, 활을 잘 쏘는 사람 명이 날아가고 있는 꿩을 갖다가 딱 겨냥해서 화살을 날리면 꿩이 날아가다가 이렇게 화살에 꽉 꽂혀.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커요. 운동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보통 일반적인 충돌은 대부분 다 비탄성 충돌이에요, 웬만하면. 그래서 에너지의 손실이 생겨요. 에너지 손실.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단 말이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이건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 성립되지만 완전 탄성 충돌일 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얘가 가장 많은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여기에 대한 이해도 많이 있는데 그거야 뭐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더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반발계수가 뭐냐? 반발계수를 이렇게 정의해요. 충돌점 두 물체의 상대속도 분의 충돌 후 이거는 두 물체가 다가올 때야. 다가올 때 충돌을 하려면 이렇게 다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충돌 후 멀어지는, 이건 멀어질 때죠. 멀어질 때 두 물체의 상대 속도로 표시하고 반발계수를 E라고 표현하면 다가오는 상대 속도 V1 벡터 마이너스 V2 벡터, 이건 거꾸로 V2 프라임 벡터 마이너스 V1 프라임 벡터. 그럼 요거는 1, 2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빼고 이렇게 V1 벡터 마이너스 V2 벡터 분의 V1 프라임 벡터 마이너스 V2의 프라임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조금 물리 투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그냥 물리완 초급 물리적인 내용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반발, 충돌과 반발 계수까지를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운동량과 충격량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흥미있으신 분들은 물리책을 참고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